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 달 변동지출 100만 원 살기에 도전 중인 외벌이 5인 가정의 주부, 평범한 주부입니다. 오늘은 5월 1일이고요. 오늘부터 저희 집 초딩들이 긴 연휴가 시작되었어요. 식비가 8만 원이라서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저에게는 이런 때를 대비해서 모아주는 목적 저축이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방학 목적 저축입니다. 방학 목적 저축의 목적은 방학처럼 아이들이 이제 삼시세끼를 먹어야 되는 기간이 길어질 때, 그럴 때를 위해서 제가 방학 목적 저축을 열심히 채워주고 있는데요. 부족한 금액은 방학 목적 저축으로, 발음 어렵습니다. 방학 목적 저축으로 버텨가면서 한 주 동안 잘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5주차 사용 내역부터 살펴보고 부수입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 26일은 식비 지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7일 날 도서관 아이들이랑 같이 도서관 다녀오는 길에 제가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나오면서 그 앞에 뻥튀기, 강냉이 이런 주전부리를 파는 트럭에서 강냉이 하나, 뻥튀기 하나 이렇게 사면은 두 봉지면 5,000원이라고 해가지고 갖고 있던 바인더에서 현금을 내고 계산해가지고 5,000원 지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 베스킨라빈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이제 둘째가 미술학원에서 받아온 그 기프티콘이 있었거든요. 둘째만 사줄 순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는 쿠폰 기프티콘으로 해결을 하고 하나만 이제 돈을 내고 구매를 해주었습니다. 28일 날 마트에서 달걀을 샀는데요. 달걀 한 판, 39 한 판에 7,890원짜리가 있길래 8,000원대였으면 트레이더스를 그냥 갔을 텐데 이제 7,890원이니까 그냥 동네 마트에서 한 판 사왔고요. 그리고 29일 날 신랑이 이제 노브랜드 가가지고 우유 15팩이랑 그다음에 뭐 두부, 요구르트 그리고 라면 종류 이렇게 사가지고 37,872원 지출했고요. 저는 이제 팔라고 앱에서 그 기프티콘을 구매해가지고 4% 아마 할인된 그 이마티콘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결제를 해서 원 단위까지 이제 끊어가지고 계산을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쭉쭉쭉쭉 다 채워줬고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이렇게 빨간 칸 다 찼죠, 거의. 29일에는 삼남매 그 마트에서 트윅스 3개 사가지고 2,840원 결제해 주었고 30일 날은 저희 시부모님께서 저희 집에 잠깐 이제 제주도에서 서울 올라오시면서 저희 집에 잠깐 들르셨는데 할머니가 피자 사준다 하셔가지고 간식 사주겠다 하셔가지고 이제 돈을 주셔서 제가 땡겨요 어플로 들어가가지고 서울페이로 결제를 하고 이제 차감한 금액 2638원 지출로 잡아줬고요. 그냥 어머니께서 주신 그 현금은 그냥 부수입으로 제가 들고 왔습니다. 계산하기가 조금 애매하다 보니까. 그리고 식비는 8만원 예상 금액에서 거의 딱 맞게 사용했네요. 78,140원 사용해가지고 예산 잔액은 1,860원 남겨왔습니다. 그리고 건강에서 좀 이번 주는 지출이 좀 있었는데요. 제가 25일 날 저희 언니 회사에서 이제 주최하는 그 교육 프로그램 K클래스 거기를 다녀왔는데 저는 그런 프로그램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갔다가 오니까 저희 막둥이가 열이 나는 거예요. 희한하게 아이들은 엄마가 잠시 자리를 비우면 그렇게 왜 아픈지 모르겠는데 갔다 왔더니 몸이 뜨끈뜨끈 해가지고 열을 쟀더니 또 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부랴부랴 이제 소아과를 가서 소아과에서 3,900원인가 병원 진료비가 나온 거는 제가 그 서울페이에서 페이백 받은 금액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지출에는 잡지 않았고, 그리고 감기 약은 이제 9,270원. 어우. 약값도 요즘 무서워요. 그래서 9,270원 계산해 준 거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집에 왔는데도 열이 안 잡혀가지고 급하게 이제 근처 약국에 가가지고 남편이 해열제, 교차 복용할 수 있는 해열제를 구매를 해서 이제 5,000원에 해열제를 그 아세트아미노펜 그 계열로 사가지고 교차 복용을 했던 게 있고요. 이제 첫째가 1호가 콧물이 누런 게 질질 나오면서 이제 너도 소아과를 가야겠구나 해가지고 다음날 학교 끝나면서 바로 소아과 가서 진료 보고, 이제 중학생쯤 되니까 혼자 다니거든요. 같이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3,900원 진료비 내고, 그리고 약국에서 8,300원 지출해가지고 이제 12,200원 쓰고 와서 용돈 카드에 제가 넣어주었습니다. 건강은 3만원 예산에서 26,470원 지출했고요. 그리고 예산 잔액은 3,530원 남았습니다. 생활용품은 이번에 좀 날씨 따뜻해지고 봄이 되니까 집 정리를 좀 신랑도 저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폐기물 스티커를 2건을 뗐는데, 요거는 막둥이 자전거 신랑이 바퀴 이제 바람 빠진 거 고쳐보겠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내놨고, 그리고 요거는 신랑이 쓰던, 직장에서 쓰던 이제 나무로 된 발판이 있었는데 그거 이제 안 쓸 것 같아가지고 계속 구석에 박아놨다가 이제 마음 먹은 김에 버리자 해가지고 1,000원 스티커 지출해가지고 버린 거 있습니다. 또 용돈은 1호가 8,000원. 이거 8,000원은 이제 정산을 원래 아이가 하는데 안 해놨더라고요. 시험 기간이라서 안 해놓은 것도 있긴 한데, 그래서 안 해놓으면 무조건 8,000원이야 해가지고 8,000원 줬고, 2호 4,000원, 그 다음에 막둥이 1,000원 이렇게 해서 13,000원 지출해가지고 이제 7,000원의 잔액을 남겨왔고요. 그리고 예비비에서는 제가 정산하기 전에 미리미리 써버려가지고 언니 회사에서 개최하는 이제 클래스를 가다 보니까 이제 빈손으로 가기가 그래가지고 뭐 스타일을 제가 잘 모르니까 뭐 따뜻한 거, 아이스, 뭐 고루고루 라떼, 뭐 아메리카노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냥 4잔을 구매를 했더니 9,5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선물로 주는 거 이제 예비비에서 차감해준 거 있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그날 저녁에 집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미용 기구 쓰시는 게 있는데, 초음파 젤 예전에 사드렸던 게 다 떨어졌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쿠팡에서 6,400원 주고 친정집으로 바로 배송을 보내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빼주었고, 그리고 26일날 정산 영상 찍었거든요. 그래서 카드 복권 저축 11,000원 뽑혀가지고 11,000원 지출 넣어줬고, 그리고 이제 쭉쭉쭉 안 쓰다가 30일날 이제 영상에는 제가 왜 안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신이 없어서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는 동생이랑 도서관 갔다가 오는 길에 집 근처 카페에 들러가지고 한 오전이라서 그 모닝 할인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2,000원씩 나왔는데 뭘 그거를 또 서로 나누고 하기 그래서 그냥 언니인 제가 그냥 한턱 쐈습니다. 없는 예산이지만 그래도 이럴 때는 베푸는 게 저는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지출해가지고 예비비는 6만원을 예산을 잡아주고 있는데, 카드 복권 저축까지 해서 그래서 39,900원 지출했고요. 예산 잔액은 29,100원입니다. 총 합계는 제가 4월 5주차 매주 갔지만 예산 금액은 2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사용 금액은 152,510원이고요. 잔액은 47,490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100만원 예산 중에서 이제 한 달 다 쓴 거예요. 이건 5주를 다 쓴 금액은 697,923원 썼습니다. 그래서 잔액 302,077원 남았고요. 이 금액은 이제 그 방학 목적 저축에도 넣고 여러 가지 제가
이미 저축 항목에 다 넣어놓은 상태라서 오늘 남은 47,490원 플러스 이제 아이들 용돈 주고 남은 한 달 동안 남은 금액 정산해가지고 잔액 다 모아서 이제 저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수입도 한번 알아볼게요. 부수입은 금융이자 이제 카카오페이 그 이자일 거예요. 그 한 달 동안 이제 그냥 이거는 매주 정산하지 않고 한 달 동안 묶어야 되겠다 하고 묶어서 가져온 금액인데 30만 원 넣어놨고요. 그래서 929원 금융이자 나온 게 있어가지고 가져왔고 주식 배당금이 또 한 건 들어왔더라고요. 크진 않아요. 뭐 제가 소소하게 조금씩 분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6,000원 들어온 거 가져왔고 당근마켓이 조금 많거든요. 저희 신랑이 이번 주 굉장히 열심히 당근마켓을 거래를 해가지고 19만 9천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틱톡 라이트는 이제 부수입이 없는 날도 있고 해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5,000원씩 3번 차감했더라고요. 그래서 15,000원의 수익을 가져왔고 시부모님께서 이제 애들 피자 사주라고 3만원 주고 가셔가지고 그 3만원을 부수입에 넣어서 총 금액 25만 929원인데 이 929원을 그냥 삭제하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삭제시킨 금액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냥 이제 더 얹어가지고 그냥 25만 1,000원 가져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활비 일주일 동안 쓰고 남은 생활비 잔액 살펴볼게요. 데이지님께서 주신 키링이고 그리고 잔액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비 잔액은 얼마가 될지 식비 진짜 간당간당하게 이렇게 쓰고 왔는데 1,900원입니다. 1,900원 그리고 건강 항목 병원은 다 갔다 오고 막 해가지고 잔액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우리 2호가 안 가고 버텨주는 바람에 3,500원 생활용품 6,000원 저도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조금 코맹맹이 소리 나는 것 같아요. 정산을 그렇다고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0원 그리고 용돈 한 달 동안 남은 용돈은 27,100원입니다. 27,100원 잘 나누어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예비비는 100원 남겨온 거랑 1,000원짜리 좀 많네요. 2만원 그 다음에 29,100원 29,100원 하면 67,6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67,600원 중에서 600원은 나몰빼미에 넣어주고요. 600원 넣어주고 요 1,000원은 지폐로 바꿔올게요. 1,000원으로 바꿔왔고 빼기 600원 하면은 67,000원 지금 잔액 남아있는 거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더해줄 부수입입니다. 부수입 한번 꺼내서 볼게요. 부수입은 5만 세어봐야겠네요. 세어볼게요. 플러스 25만 1,000원 해주면 오늘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31만 8,000원입니다. 방학 목적 저축은
포켓몬스터 여기 있어요. 요 포켓몬스터 카드에서 뽑아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그냥 다 섞어 놓은 거니까. 매더 한번 긁어보겠습니다. 얼마가 나올까요? 오늘 과연 5,000원. 이렇게 5,000원이 나와서 5,000원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5,000원. 그러면 1,000원짜리 많으니까 5,000원을 빼주고 10,000원짜리 넣어줄게요. 이렇게 하고 얘는 이렇게 제일 뒷자리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청소기 저희 시대 역행해가지고 유선 청소기 구매했잖아요. 이거 지금 신랑 카드로 구매한 거기 때문에 지금 잔액 56,671원 잔액 남아있거든요. 근데 오늘 조금 제가 목적저축에 저축을 해야 될 항목이 있어가지고 큰 금액 하기는 그렇고 10,000원 넣어주도록 할게요. 5월이죠? 5월 1일 4월이라고 줄 뻔했어. 플러스 10,000원 신랑 통장으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1,671원. 여기 10,000원. 그렇게 하고 10,000원 이제 신랑 통장으로 이체시켜 주도록 할게요. 오늘은 한 명한테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적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럼 오늘은 어디다가 넣어줘야 될까요? 얼마를? 14,000원. 14,000원 빼주겠습니다. 14,000원 하고 체크해 줄게요. 지금 저희 1호가 축구 예전에 6학년 때 다니던 거 중학생 되면서 끊었는데 또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운동 하나는 했으면 좋겠어가지고 다시 보내주기로 해서 아마 축구 비용을 여기 모아둔 1호 저축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빼가지고 지출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심히 모아줘 볼게요. 그리고 여기 이제 5,000원, 10,000원, 15,000원 저축인데 여기도 오늘은 10,000원 차례 10,000원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0,000원, 여기 10,000원. 다음번에는 15,000원에 넣어줘야겠네요. 2호 사진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이제 몇 주 한니한님 저축을 했었는데 보니까 배민님께서 제 그 스크래치 복권 저축을 받아가셨거든요. 배민님께서 영상을 쉬셨기 때문에 몰랐는데 저랑 비슷한 진도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긁어버리면 배미님이 너무 기대감이 떨어지실 수도 있으니까 전 그거로 이제 잠시 한니아님 복권 저축은 잠시 쉬고 데이지님께서 이렇게 간식 저축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채운 후에 한니아님 복권 저축으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잔액이 9,000원 이제 1,000원 단위가 9,000원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요 9,000원을 먼저 체크를 어떻게 체크해야 되나? 이렇게 X로 해볼까요? 색칠하기에는 나중에 지울 때가 너무 힘들 것 같고 9,000원 처음 계시니까 하나
9,000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빼기 9,000원 끝단위 맞춰주고, 저에게는 남는 클립이 없으니까 일단 은색으로 채워놓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요 한리아님 저축은 조금 나중에 다시 채워보도록 하고요. 요거 이거 스크래치 저축 재밌어요. 은근히 요거 한번 해볼게요. 얼마가 들어갔을지. 오, 1K인데 왠지 곱하기가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첫 번째 긁어보겠습니다. 왜냐면 무조건 전 첫 번째로 첫 번째 순서대로 하는 거 좋아하니까. 자, 더하기 3 그러면 4,000원 되는 거네요. 곱하기 아니고 더하기니까. 아니, 제가 이렇게 저축 항목이 너무 많잖아요. 언제 다 채워주려고 그러나 싶으면서도, 와, 나중에 이거 폭파할 때 장난 아니겠다. 그런 마음도 들고 양가 감정이 듭니다. 어쨌든 열심히 차곡차곡 하다 보면은 폭파하는 날이 오겠죠. 저 예전에 그 여행 목적 저축 했을 때 영덕 여행 가기 전에 그거를 폭파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폭파 영상을 안 찍고 100만원 채웠어요 그러고 다녀와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기는 합니다. 이렇게 뒤에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반지 안 꼈네. 깜빡했다. 우리 볼빵이님, 우리 귀엽고 발랄 깜찍뽀짝한 볼빵이님, 지금 266,000원 남아있는데요. 더하기를 해보면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반 정도만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니까 4개 채워볼게요. 4,000원 먼저. 4,000원 더하기 3,000원. 맥주도 파스타, 맥주. 전 술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안 먹지만 그냥 보면 시원해 보이고 좋네요. 그리고 요거겠죠? 우리 막둥이 좋아하는 감자튀김. 감자튀김도 더해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칠해야죠. 그리고 스테이크. 잠깐만. 금액이 이게 여기고 이게 여기고, 요렇게 파스타가 스테이크보다 더 비싼. 그렇구나. 그러면은 플러스 4개 채우기로 했으니까 3,000원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000원? 4,000원? 아이, 그래도 그러면 1,000원 더 넣어서 요거 채울게요. 요거 4,000원. 그래도 금액이 좀 있으니까 13,000원. 마음 같아서는 이번 챕터도 다 채워주고 싶기는 한데 빼기 13,000원. 제가 목적한 곳이 있어가지고 돈을 좀 많이 쓰고 왔거든요. 이번 주에 목적 저축에서 고삐 풀려가지고 많이 쓰고 와서 거기에 좀 채워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반만 채워주고 가겠습니다. 반은 다음에 채워줄 수 있을 때 채우고. 네, 그렇습니다. 버진 유어 라이프님의 도안으로 만든 스크래치 하우스 스크래치 저축. 지금 돈 엄청 많이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근데 하나만 긁어볼게요. 여러 개 긁어주면 좋겠지만서도 오늘은 목적한 곳이 있기 때문에 12K가 나와가지고 12,000원 빼기 12,000원 넣어주고, 이 241,000원으로 목적 저축을 채워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
건강 우리 2호가 교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채워주고 한 달마다 리셋 시켜주는 건강입니다. 여기는 지금 잔액 24만 1,000원이니까 4만 원 채워줄게요. 지금 현재 비정기 지출 건강 항목에도 마이너스를 달리고 있어가지고 목적저축을 열심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7만 원. 7만 원 들어가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50만 원 이상, 50한 2, 3만 원 결제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부부 데이트 지금 5만 원 들어가 있는데 채워줘 말어. 오늘까지만 10,000원 채워주고 이제 다음 주서부터 만약에 안 쓰게 되면 뒤로 넘겨가지고 그 주마다 돌아가면서 저축해주는 거 그 항목으로 넘겨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6만 원 지금 15만 956원 들어가 있는데요. 얘가 지금 얼마 안 남았단 말이죠. 여기서 5만 원 채워줄게요. 5만, 10만 원이나 5만 원. 그러면 이거 어차피 다 차요. 20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 18칸 남아서 18칸 채워줬는데 제가 다음에 한번 정리를 다시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저의 목표. 생일 제가 저에게 스스로 하는 선물이라는 명목으로 좀 여기저기 약간 주문을 많이 해가지고 현재 잔액이 14,805원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 14,805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외식 가야 되고 하는데 선물은 자전거 사줬지만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10만 원 넣어줘 버리려고요. 이렇게 10만 원 채워주면 외식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10만 원 체크해줬고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 11만 4,805원 채워주었습니다. 그럼 주 1회씩 돌아가면서 OK씩 체크해주는 경조사 패스해줘야죠. 그쵸? 넣어주고 싶지만 일단은 이번 차례가 여행이므로 여행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4만 원 넣어줄게요. 4만 원.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17만 7,670원. 여행에 1,000원짜리, 만원짜리가 딱히 없으니까 나중에 생기면 바꿔주고, 요거 끼우면 안 되죠? 다음번에 경조사 차례. 그러면 경조사에 이렇게 큰 왕클립을 해주고, 여행에는 작은 클립. 제가 생일 선물로 뭘 주문했는지 기대되시나요? 궁금하신가요? 저도 굉장히 기대를 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일이 아직 멀었는데도 기대감이 큰 관계로 미리 주문을 막 여기저기 넣어버렸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난방비에는 1,000원 넣어줄게요. 잔액이 1,000원. 원래 여기 치즈가 1,000원짜리 잔돈 잔액 남으면 넣어주기로 한 거라서 그냥 1,000원을 넣어주고 27만 775원 잔액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40만원 넘었었지만 이번에 에어컨 청소 했거든요. 이제 더워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여기 에너지 비용에서 빼가지고 지출을 해주었습니다. 아, 이것도 크리스마스 이게 10만원이고 우리 데이지님께서 주신 그 저축인데 요거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한 5월이죠. 6월부터 아이고 이거 말고요. 구분하기 쉽게 6월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월 1주차 예산 1주차는 1일부터 6일까지 6일 동안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제일 먼저 제가 해주는 거 비정기 금액 비정기 금액도 있고 그 다음에 코스트코 대형마트용 저축 먼저 해줘 볼까요? 첫 장에 나온 거니까 자 대형마트 10만원 챙겨온 거 빼버릴게요. 10만원 채워주고 이번에 또 가가지고 쿠폰이 있어서 그냥 5만원 이상 쓰면 만원 할인해주는 카드사에서 나온 쿠폰이라서 버리기엔 너무 아깝고 그리고 저희 집 쌀이 떨어져가지고 백미를 20kg를 사고 또 아이들 초코바 사주기로 한 게 있어가지고 해서 62,760원이었는데 이제 만원 할인 받아서 52,760원 지출해서 온 거 있습니다. 그래서 또 10만원 채워주면 43만 5,263원 잔액이 남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뭐가 1등이 됐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비정기 지출은 제가 이번에 예산을 줄이면서 이제 4만원이라는 금액을 줄였잖아요. 그 4만원을 그냥 두지 않고 이제 비정기 지출이 워낙 마이너스가 많이 늘어나고 막 그래가지고 1등 먹는 이제 마이너스 1등에게 제가 4만원씩 매주 채워주고 있습니다. 가족 행사가 여기 체크를 여기다 해놓긴 했는데 가족 행사랑 항상 선물이 싸워요. 비등비등하게 48만 2천원이고 가족 행사는 보자 살펴볼까요? 건강은 8만 800원 마이너스 교통비는 플러스 그리고 미용비 플러스 선물이 38만 7천원이니까 의료비 플러스 경조사 마이너스 5만원 그러면 선물에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5월 1일 플러스 4만원 마이너스 34만 7,910원이 돼서 이대로 유지만 된다면 다음번 비정기 지출은 다른 가족 행사 항목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네요. 제발 딴 데도 좀 넣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지금 현재 34만 7,910원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정기 저축까지 끝이 났고요. 이제 진짜로 본격적으로 예산 넣어볼게요. 자, 예산은 변동지출 20만원입니다. 세어갖고 해놨기 때문에 따로 따로 체크해보진 않을게요. 그러면 식비는 8만원 항상 같습니다. 8만원
그리고 건강 3만원. 병원 갈 일이 없어야 되는데 말이죠. 건강비를 그대로 들고 오기가 쉽지가 않네요. 생활용품 만원. 용돈 2만원. 첫째는 오늘 시험 끝나고 PC방 간다고 이미 이번 주 용돈 벌써 받아갔거든요. 시험 공부한다고 이것저것 많이 해가지고 17,200원이나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2만원 빼면 이제 예비비 6만원 남았는데 우리에겐 브로스타즈 카드 복권 저축이 있죠. 아까 여행 항목에 넣어놨던 1,000원짜리들을 다시 빼고 만원을 바꿔주었습니다. 그러면 6만원에서 브로스타즈 카드는 섞어주긴 했지만 그냥 가운데 아무 데서나 뽑아볼게요. 미코, 예전에 미코 또 뽑았었던 적이 있는데 얼마가 나올까요? 쭉쭉쭉. 요거 제가 적어준 부분 K 18,000원. 그러면 위에 반올림 해가지고 저축해주는 금액 끝자리 1의 자리 알아볼게요. 0, 0, 4, 5. 다행입니다. 다행히 맞나? 앞에 5, 5,000원. 그러면 18,000원 더하기 5,000원 하면 23,000원. 23,000원. 나갔던 막둥이랑 신랑이 지금 현재 집으로 복귀를 해서 갑자기 막 소란스러워졌습니다. 10,000원짜리 왜 거꾸로 넣었지? 이렇게 13,000원 채워주고 안되겠네. 어쩔 수 없습니다. 빼는 게 더 힘들 것 같아. 자, 이렇게 채워주고 잠시 소란스럽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예비비는 37,000원. 7,000원의 예비비 넣어주고 이렇게 예산 영상도 끝입니다. 5월은 행사가 많죠. 어린이날 있죠. 어버이날 있죠. 쉬는 날도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지출이 통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잘 버텨봐야 되겠죠. 목적 저축 적절하게 잘 섞어가면서 사용해가지고 잘 버텨보는 5월이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먹는 것도 좋아하는 가족이고 대식가에다가 힘들어요. 사실 식비 8만원으로 버티는 힘이 든데 그래서 제가 주방에 자주 오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산 열심히 잘 했고 예산 잘 짰고 이제 열심히 살고 돌아오겠습니다. 식구들이 다 밖에 있어가지고 빨리 마무리 해볼게요. 여러분 한 주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고맙습니다.